의대 정원 늘리는 데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 사흘째 우려했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다리가 괴사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60대 당뇨 환자가 전공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3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은 소방당국에 의사가 없어 진료가 힘드니 우리 병원으로는 환자 이송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진료를 안 하겠다는 전공의는 계속 늘어 이제 9,000명을 넘겼습니다. 먼저 현실이 된 의료 대란의 현장부터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119 안전센터에 60대 당뇨 환자의 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오전 11시 28분입니다. 오른다리 무릎 아래가 괴사하고 있다는 상황. 구급대는 환자를 태우고 먼저 영동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다리 수술 쪽에 연관되는 환자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쪽 저희 전공의 다 사직을 하느라고 전공의가 없어요. 소속 전공의 33명 중 23명이 사직서를 내 처치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환자는 3시간 넘게 헤매다 태백산맥 너머 위치한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 환자조차 소화를 못하는 상황.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우려됐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19일 서울 방재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니 증상이 가벼운 응급 환자 이송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바뀌는 일은 벌써 수두룩합니다. 경남에 사는 60대 여성은 오늘 3월 초로 잡혔던 백내장 수술을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는 수술하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 눈이 이제 갈수록 자꾸 더 안 보여지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다급하는 환자들 입장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틴다는 게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3월 초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면 수술 취소도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그것들을 따라가는데 한계는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출근길 밤새 내린 폭설로 지하철 전선이 얼면서 5호선 전 구간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지하철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출근길부터 퇴근길 현장까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공덕역 환승 통로입니다. 평소에는 좀 남았는데 완전 2호선처럼 껴가지고 왔어요. 열차가 도착해도 몸을 씻는 시민은 절반이 못 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전 구간이 25분가량 늦게 운행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출근길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열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차선 그 위에 전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결병이 있으니까 이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2호선은 일부 지상 구간 신호 장애로 약 20분, 7호선 하행선도 한때 25분 동안 운행이 늦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힘들게 온 것 같아요. 지하철역을 벗어나도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바퀴가 여건 쬐꼬매서 뒤로 밀리고 좀 미끄러지고 그래요. 오후 늦게 다시 눈발이 날리면서 퇴근길도 북새통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이 채 되기도 전에 강남역은 승강장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잡음은 오늘도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공천장을 받아든 12명이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가운데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컷오프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당대표 회의실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샘 농성을 하겠다며 침낭도 가져왔습니다. 남한 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예? 다 똑같이 받고 있잖아.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인위적인 공천, 사천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100전 100패 이번 총선 집니다.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실상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겁니다. 서울 마포갑 외에도 동작을 등 5개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노 의원과 함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과 경기 광명을 도전자인 양이원영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 된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즉각 탈당을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하위 10%에 포함돼 재심을 신청했던 김영계 박용진 의원은 하루 만에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 등 현역 의원 10명과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원외 인사 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12명 중 대부분이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어제 결과가 발표된 민주당 1차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 5명이 패배했고 이 자리는 친명 원외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온라인 도박을 해킹해 조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판 일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는다는 공익재단 이사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은 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일부러 사이트를 멈추게 합니다. 그 사이 이길 것 같으면 다시 진행하고 질 것 같으면 베팅을 취소합니다. A씨 일당은 이 영상을 보여준 뒤 해당 프로그램을 1억 원에 팔았습니다. 500만 원을 저 사이트에 넣어서 돌리면은 1시간에 70에서 80만 원 수익을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4-5시간씩 사용을 해서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씩 매일 저 벌고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거라며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계속 이게 스킬 문제일 수도 있는데 스킬을 모든 걸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산 사람은 A씨가 자신을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지가 뭐 재단을 하고 운영하고 만약 안 되든 하면은 바로 환불 처리해주겠다. 확인 결과 A씨는 아이들과 미혼모를 돕고 입양을 지원한다는 한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엔 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았다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없는 곳이라면서 행안부 관련 내용을 지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 때 강원도 정선의 한 도로에서 13,000톤이 넘는 흙과 바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마을을 잇는 도로가 완전히 막혔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무너진 터널도 또 이 집채만한 바위들도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적어도 2년은 더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바위와 흙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지난해 여름폭우 때 있었던 산사태입니다. 4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다시 가봤습니다. 휴대폰 지도에는 길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끊겼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대형 산사태가 났던 현장인데요. 지금 반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현장은 여전히 바위들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7개월이 지났지만 무너진 터널은 그대로입니다. 집채만한 바위들도 여전히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인근 5개 마을과 시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은 사라졌습니다. 절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로 가면 5분 거리, 굴 가면 15분 걸린대요. 물도 끊어져가지고 물도 불편해가지고 저기 생수를 갖다 줘서 먹고. 하루 4대뿐인 버스도 막힌 길을 피해 돌아갑니다. 주민들은 육지 속 섬마을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합니다. 다음 주부터 뭐 조금 시작을 한다 이랬는데 너무 많이 늦었죠. 지금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지금. 복구 작업은 왜 늦어진 걸까? 정선군청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산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를 할 건지 아니면 대체 교량을 놓을 것인지 어떤 게 가장 최적이 아닌가, 경제적인가, 현실에 맞는가 이것이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겨우 나온 결론은 복구 대신 새 도로를 내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도로의 흙과 바위는 치우지만 당분간은 통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우회하는 다리를 만드는 공사는 빨라야 2026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반년 넘게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2년 넘게 더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임시 긴급도로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공사 뭐 큰 거는 뭐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뒤면은 지금 여기 그 농번기가 와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일하다가 말고 농약 사러 가야 되고 비료 사러 되고. 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우회하는 다리를 설계하는 데만 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바위들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계속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1차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